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국인 여성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성 20만 명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초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역사와 진실이 왜곡되고 발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 기양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영화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젊은 감독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그 영화를 만들게 됐나요? 네, 제가 이제 29살이던 2002년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제가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할머니들 뵙고 정말 너무나 제가 무지했었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나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너무나 고초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것을 받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신 할머니들의 그림들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특히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강일출 할머니라는 분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네. 보고 너무나 정말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그런 일본군에 의한 전쟁 범죄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꼭 이 이야기들을 할머니들의 증언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나 배급은 받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정말 시민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특히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의 그런 후원금으로 정말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것은 듭니다. 이제 우리 조정래 감독의 그러한 그 깊은 정신에 감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9살이면 이제 젊은 청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땐 결혼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네,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쪽에 가서 그런 봉사를 하러 간다라는 것이 아무나 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을 한 네. 그런 영화 학도였고 또 네. 막 갓 졸업한 상태였는데요. 비록 좀 이제 20대 말에 그런 뭔가 의미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딱히 이렇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냥 교과서 정도 수준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또 이 영화도 전공을 했지만 판소리 고수로서 네. 이렇게 또 전통 음악에 대한 그런 반주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악 동료들끼리 가가지고 할머니들께 소리도 가르쳐드리고 또 같이 공연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가게 된 건데 정말 위로를 정말 할머니들께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연극 정말 영화과 네. 출신이면은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서 그쪽에 입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무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무로가 이제 한국 영화판인 동네라고 하죠. 그렇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곳에 봉사를 가서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하게 됐다는 것은 남다른 역사 의식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충무로 활동도 하면서 또 단편 영화로 제가 프랑스에 초대도 돼서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계속 이제 영화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나 지금이나 영화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영상 작업도
이제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제가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당시 2002년도 봉사활동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기록보다는 찾아뵙게 되고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이 사실은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 그 할머니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역사가 많이 이제 왜곡되고 있고 이런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을 또 회복시키는데도 또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영화라는 것이 꼭 어떠한 흥행만이 또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또 역사를 반추시키고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도 영화로서의 사명이고 또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훌륭한 결단만큼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작은 자본이 아니라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자본을 마련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시작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제작비를 마련하는데 좀 시간을 보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시놉시스 쓰고 또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작품을 썼죠. 네네. 그러면서 충무로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제작자들을 찾아간 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다 비웃음 당하지 않았나요? 뭐 일단은 이제 정신 차려라.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하셨죠. 특히나 이제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 너무 공감을 무겁다고 생각하기 하지만 때문에. 대중적이거나 상업적이지 않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굉장히 또 나이도 어리고 인지도도 없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그런 자본의 이제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십시일반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반 네. 사람들이 그렇게 네. 대중적이지 못한 것에 누가 투자를 한다든가 후원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이 위안부 문제가 영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다큐멘터리로서는 이제 뭐 한 서너 개 정도 나왔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또는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문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쉽사리 이 부분을 제작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조정래 감독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몇 명이 참여를 했죠 후원을 나중에 결국은 이제 75,270명이라는 분들의 7만 5천 네. 270명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략. 전 세계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근데 이건 100원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산으로 국민 영화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 영화인 거예요. 전 세계의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만 낸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이죠. 외국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이 네 많아요. 미국에서도 동포 사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말 제작이 가능했고요.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한 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몇 년 걸렸죠. 2002년부터 이 영화를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2012년부터는 네. 당시에 이제 제가 둘의 소리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영화 한 두 개 했죠. 네네네. 두개 했죠. 네네네. 그 하면서도 계속 뭐 소위 말해서 기승전 기양이라고 어디 네. 가나 항상 기양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가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영화 제작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투자 배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독립 영화 방식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이래서 기사가 좀 나기 시작했고 네. 급기야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뉴욕 타임즈에까지
실리게 그랬었나요? 되었어요. 네네. 전면에서 거의 이렇게 그 영화가 소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세계적인 좀 관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동포 사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분들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75,270분이라는 이게 얼마가 후원됐나요? 영화 제작비가 순 제작비가 25억 정 들었는데 그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죠? 총 14년? 네, 이 영화 만들어지기까지 14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참 불가능했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 29에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43세에 그것을 이제 완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참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이 들었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영화 제작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작 과정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출연진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손수 같은 그런 훌륭한 배우도 계시지만은 또 전혀 모르는 배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했나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이 재능 기부로 함께 해주셨고 거의 실비만 받고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또 우리 영화의 또 주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수건 선생님도 정말 돈 1,000원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재능 기부하셨고 또 정인기 씨나 오지혜 선배 같은 그런 유명한 배우들도 함께했지만 특히나 이제 소녀들 배역을 맡았던 분들은 100% 다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고 제일동포 배우도 있죠. 제일교포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본 배역들은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그런 그 중요도를 워낙 잘 인식을 해주셨는데 영화가 워낙 한일 간의 그런 첨예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 배우들이나 제일교포 배우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교포 사회에서 모금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그쪽에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오디션도 봐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제일교포 출연하신 분들 또 익명으로 다른 가명으로 출연한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연기자 출신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길게는 3년, 가까이는 1년 가까이를 연기 연습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영화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악역으로서 돈독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욕도 먹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보 연기자가 맞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정말 3년 이상 정말 기다려준 배우부터 정말 짧게는 6개월, 1년 가까이를 거의 돈도 받지 않고 나눔의 집에 가서 할머니들 계속 만나 뵙고 또 증언집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영화가 기억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진실, 뭐 이런 또 민족의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깊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렇지 않고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스토리가 우리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강일출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도록 이게 만들어졌나요? 강희철 할머니께서 이제 끌려가시고 네. 16세에 끌려가셨을 때 중국에 있는 그 무단강 위안소로 끌려가셨습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셨는데 강희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경북 상주 출신이시고 또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이 아닌 그런 꽃간지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도 못 나누고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셔가지고 정말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시다가 현지에서 이제 그 병을 얻으셔가지고
사실 그 일본군들이 얼마나 잔악스러우냐면 이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이 다른 그림이 아니라 좀 정말 하루에도 10명에서 많게는 50명 가까이 군인을 그 어린 나이에 받다 보면은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몸으로 더 이상 이제 좀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병이 났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낫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트럭에 태워서 가면은 사실은 거기는 다 같이 이렇게 처형을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악한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거를 그런 그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 바로 강희철 할머니고 그때 경험을 그리신 것이 바로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어린 여성들이 끌려갔지만 대부분 전장에서 그런 식으로 버려지거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영화에서는 이런 강희철 할머니의 그런 생생한 어떤 증언과 수많은 그 할머니들께서 남겨주신 그런 소중한 그런 말씀들, 증언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영화를 구성해서 타지에서 돌아가신 20만 명이나 되는 소녀들을 비록 영화에서나마 좀 고향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술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찍은 바로 그런 제사 같은 영화, 그런 영화가 바로 영화 기항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살아 계시고 또 그렇게 영화화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고 또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픈데 계속해서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진실이 알려지게끔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가 많이 봤죠? 네. 지금 한국에서 몇 명 정도가 봤나요? 지금 극장에서만 370만 명 가까이 극장에서만, 보셨고 네. 그 이후에 IPTV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셔서 아마 1,000만 명 넘는 분들이 네.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영화가 극장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동체 상영 문의가 네.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도 좀 동포사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미국인들을 상대로 특히 미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스턴, 그렇죠. 한인 필라델피아, 사는 워싱턴, 미국 사회의 많은 학생들 네, 네. 또는 지금 뭐 유럽 쪽으로도 가시죠? 네, 프랑스랑 독일도 거쳐서 영국에 있는 또 런던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도 공식 초대가 되어가지고 정말 유럽에서도 이 영화가 이제 곧 상영이 될 예정이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되기도 전에 저희들은 배급사가 잡히기도 전에 8개 언어로 다 이렇게 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이 프린트들을 제가 항상 늘 지니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계속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단순한 대중성 있는 오락 영화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고 이 역사의 진실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에 대한 회복을 위한 또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조정래 감독의 그러한 정신이 이 세상에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조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영화를 통해서 또 좋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훌륭한 예술인으로서 또 훌륭한 감독으로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정말 이 동포사에서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족혼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동포 선생님들과 또 많은 동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양의 감독, 각본까지 한 우리 조정래 감독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예술인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예술인이 있다는 것, 역사의 진실과 또 여성 인권의 운동으로 해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지금 동포사에서도 상영되고 각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상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포사에서 안 보신 분들 한 번쯤은 보는 것이 우리 역사에 대한 진실을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